네, 이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진 성완종 전 회장이 2년 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네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이 총리의 해명과 상반되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성 회장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달력 형태로 기록해둔 비망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양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이 마치 이완구 총리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어제 그 대정부 질문 영상부터 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22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고인으로부터 처음이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이자 압수수색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을 말씀을 주시길래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현재 국정 운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남기업과 이 고인으로부터 후원금을 정치인으로서 후원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중앙선관위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줬습니다. 예, 저 자신 메모에 왜 이름이 나와 있는지 저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라도 총리를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필요하다면 또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면 대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뭐 거듭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대정부 질문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게 아주 뭐 폭발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아마 블랙홀처럼 아마 이 대선 자금까지 간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고 지금 그 전에 지금 총리라든지 그 현 정부의 친박 실세라든지 뭐 각 지사,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연루된 인사가 유심히 봤는데 어제는 거의 뭐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라고까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대총리 질문 같았어요. 대정부 질문이 아니고 대총리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뭐 차분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뭐 좀 진행 상황을 보면 오늘 아침에 신문 또 보도를 보면 어제 대정부 질문에 답을 또 이렇게 뒤집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뒤집는 내용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내용인데요. 꽤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성완종 회장, 고인 대신 성완종 회장께서 2013년이죠. 이완구 총리가 부여 청양으로 출마를 했을 때 그때 선거사무소로 가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지인한테 했는데 지인이 이제 기자한테 이 얘기를 해서 보도가 된 거죠. 만약에 3천만 원을 줬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후원의 계좌에 넣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실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적 후원금으로 선거 때 한 1억 5천에 한해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후원의 계좌로 성완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넣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만약에 이것을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 정치 자금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불법 정치 자금이 된다는 얘기는 곧 범법자고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기소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자, 또 방금 김광삼 변호사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담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제 저희가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공소시효도 뭐 충분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냥 3천만 원이 다른 메모지에 나온 사람들의 받은 금액보다는 금액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에 그 녹취록에 보면
그 선거사무를 찾아가서 직접 현금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일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네. 또 어제 대정부 질문에 보면 그 아마 여당 의원이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본인이 2012년도에 그 여당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2012년 어떤 대선이나 총선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때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2012년도에는 본인이 어떤 대선 운동이나 그런 걸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제 전체의 어떤 말의 신빙성에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선대 충청도 선대 명예선대위원장을 한 걸로 보도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진술한 어떤 신빙성에 있어서 네. 굉장히 본인이 어떤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성 전 회장이 뭐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다, 뭐 사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런 말들을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좀 의도성도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완구 총리 측 분들은 어떻게 그 일방적으로 고인이 되신 분의 말만 네. 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안 받았고 정말 억울하다. 성 회장이 나한테 이완구 총리한테 섭섭한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네. 그럼 사이가 언제 안 좋아졌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시는데 과거에 2007년도에 그 이완구 총리가 충남지사를 재직할 때 안면도 개발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성완종 회장의 경남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들어갔다가 입찰 1위가 못 되고 2위가 돼요. 그때 성완종 회장이 이거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부정하고 뭐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우리가 2위로 한 거다 그래갖고 소송을 제기해서 충남도지사 이완구 총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한테 감정이 굉장히 상했나 보다라고까지 이제 그 얘기할 정도로 성완종 회장이 그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때부터 좀 감정이 안 좋아진 게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을 이번에 타겟 1호로 삼아서 이렇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억울함을 피력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완종 회장도 상당히 좀 피해 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네. 그런다 그러면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다 하는 이완구 총리 측 주장도 네. 힘이 실릴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이완구 총리는 성 회장과 잘 모르는 사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요. 성 전 회장이 주축이 된 충청 포럼에서 이완구 총리 인준을 돕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어서 현수막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충청 포럼에 본인이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충청도 사람이고 뭐 대선 때도 같이 일할 수밖에 없고요. 2013년도 이제 4월에 3천만 원을 줬다는 건데 그 지역과 부여 태안이지 태안이죠. 않습니까? 예. 부여 태안인데 그 옆 지역과 성완종 회장 지역구예요. 그래서 뭐 듣기로는 그때도 굉장히 열심히 보선에 출마한 이완구 총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수막 제작과 관련돼서 이제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어떤 충청도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지인들도 모아놓고 충청도 총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수막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충청 총리 낙마하면 다음 선거 두고 보자. 그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게 충청도의 민심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현수막 제작하는데요. 돈이 하나당 한 3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하려면 돈이 뭐 최하 수백만 원 막 그렇게 들어갑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충청도 전체를 그걸 달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0만 원 이상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원도 볼 때는 성완종 회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자체도 어떤 저런 문구랄 저런 것도 성완종 회장이 주도를 했다. 그런 말들이 지금 지인들한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완구 총리에서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그 야당의 홍영표 의원께서 이번에 주장하신 내용이죠. 이제 저 현수막 하나에 7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충청도에 붙인 게 한 5천 개 정도 된다. 네. 그러면 57에 35, 3억 5천 아니냐. 3억 5천을 성완종 회장이 돈을 들여서 이완구 총리를 저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을 이렇게 공격하니 성완종 회장 측에서 굉장히 섭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충청 포럼이 성완종 회장의 어떤 개인적인 주머니에서
회비보다는 이제 그렇게 나와서 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 당시 회사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3억 5천이나 되는 돈을 과연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제가 야당 의원 주장인데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대신에 충청포럼 회장으로서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고 모임에 가서도 야, 우리 저 플래카드 많이 붙이자. 그다음에 우리 이완구 총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이제 총리 인준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그 측근들에게 전화를 해서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오고 갔는지 따져 물었던 그 전화를 이제 수차례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되진 않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 전화를 받으신 모 군의회 의원님께서 이제 기자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15번이나 나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데 국무총리가 어떤 보도를 보고 그 군의원이 아무리 아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비서도 아니고 직접 전화해서 안 받으니까 15번씩 있다 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의도가 좀 궁금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 할 거고 만약에 총리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입막음하려고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가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 날이 대정부 질문이었다면은 그런 행동이 자칫 언론이라든가 알려지면 총리가 공격의 어떤 대상이 되거든요. 결국 진짜 대정부 질문 때 이 15번이나 전화한 것이 공격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없어도 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서 괜히 뭐 의혹을 많이 산 거죠. 이런 면에서는 총리로서 어떤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총리란 직함이 내각을 총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내각 내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또 검찰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하면서 또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법무부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완구 총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 15번 정도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그것도 전화를 한 거예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완구 총리가 전화를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안 받으니까 다른 전화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지만 토요일 날 새벽 6시, 7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새벽 6시, 7시에 뭐 안부 전화를 묻기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유족의 안부를 묻기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화를 왜 유족한테 해야지? 왜 군의회 의장이랄지 그 성완종 회장과 같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한테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이완구 총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 좀 굉장히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숙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뭔가 드네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에 있어서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2012년 대선에 나는 혈액암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관여 안 했다 그랬는데 사진이 그때 선대 본부 유세하는 그 사진이 나와서 좀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전화를 뭐 하고 그다음에 성완종 회장 나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 이런 것들도 다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의혹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총리니까 신중하게 그 참모들과의 어떤 그 의견 같은 거 다 물어서 꼭 필요한 말만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 이제 오늘 다시 출석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망록이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상세히 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 비망록을 저도 이제 봤는데요. 봤는데 일자별로 시간별로 만난 사람과 뭐 약속을 누가 잡았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비망록이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돈 같은 거 금품을 전달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 가족과 식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런 데서 가족들인 데서 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다음에 국회 조창기도에서 뭐 황우여 만난 거 이런 거 황우여 의원 만난 거 이런 거 써 있는데 뭐 조창기도에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전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저 비망록이 동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누구를 주로 만났고 어떻게 움직였고 어디서 식사를 주로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게 지금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공공기관 기관장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성완종 그 회장의 주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비망록을 성 전 회장이 측근히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할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검찰에서 비망록을 입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망록 내용에서 말씀하셨는데 비망록 자체에서는 뭐 누굴 만나서 돈을 줬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스케줄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증거로 쓸 수 있느냐 문제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왜 중요한 증거냐면 일단 메모지에 적혀 있는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게 과연 만약에 그 날짜에 뭐 돈을 줬다고 써있지는 않지만 어느 시간대 누구를 만났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비망록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선에 관한 겁니다. 동선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야당 대표 김한길 대표도 전에 만났고 또 이해찬 전 총리도 만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망록이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퍼즐로서 이렇게 맞춰 보면 이 사건을 구성할 수 있고 진실을 파헤칠 수 있기 때문에 비방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아마 현재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런 비방론할지 메모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사건과 관계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3명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그 한모 부사장이죠. 근데 한모 부사장이 실제로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날에 작성한 고발장에 보면 한모 부사장이 USB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폭로하면 회사는 날아간다는 그런 취지를 얘기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한모 부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USB가 네네. 이게 엄청난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와 관련해서는 윤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윤모 씨가 사실 홍준표 지사와 공복 캠프로 일하다가 경남 기업 고문하다가 또 부사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해두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성완종 회장의 국회의원 때 보좌관 했고 또 수행비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진술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 전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반드시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상당히 꼼꼼한 성격이었다. 이 비망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메모를 참 잘했는데요. 또 비슷한 어떤 증거물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저도 이제 맨 처음 이 사건에서 메모가 발견됐을 때 그 네. 메모를 이제 그 기억에 의해서 적었다 하기에는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시간하고 날짜까지 적혀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다른 자료를 보고 적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은 뭔가 돈을 전달한 비밀 장부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성완종 회장이 워낙에 꼼꼼하고 세심했다고 해요. 평소 성격이.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나온 아까 일정표가 적힌 비망록 말고 정말로 어떤 정치인들한테 정치 자금을 줬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줬다든지 한 그런 비밀 장부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한다면은 정말 일파만파 퍼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한모 부사장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부사장 직함인데 실제로는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 책임자입니다. 회사의 회계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비자금의 조성,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사실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기업이든지 요즘 회계 책임자는 거의 CFO를 둘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모 부사장과 이 비밀 장부,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회계 책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서 어떤 진술이 확보된다면 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네. 있죠. 그래서 또 한모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억 중에서 250억 비자금 조성했다는 게 이제 영장 범죄 사실인데 그게 이제 32억 원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전에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뭉치돈을 빠져나온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한모 부사장이고요. 또 한모 부사장이 실제로는 경남 기업의 계열사를 통해서 그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인맥에서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한모 부사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그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윤 씨에게 돈을 건넨 뒤에
그것이 잘 전달됐는지 뭐 확인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메모지 중에요. 어떻게 금액은 이제 가장 적은 게 홍준표 지사 아닙니까? 네. 1억 원인데. 근데 이건 메모지에서 홍준표 지사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나머지는 거의 성완종 회장의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취에 나온 사망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 홍준표 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윤모 씨가 거의 받았다는 거 거의 시인한 것처럼 예. 되어 있잖아요. 네. 또 홍준표 지사도 아마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터뷰한 내용,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성완종 회장이 돈을 주기 전날 여의도 M호텔에서, 아니 이건 인터뷰는 안 나오고요. 지인들의 얘기입니다. 이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M호텔에서 홍준표 지사를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 후보죠. 만났고 그 다음날 돈을 전달했고 그 다음날 홍준표 지사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받았느냐고. 확인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과연 통화 기록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그 돈을 전달했던 윤모 씨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정말 홍준표 지사한테 전달된 게 맞느냐. 그러니까 윤모 씨는 아마 전달한 게 맞다고 얘기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완종 회장이 찾아가서까지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집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걸 녹취를 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지사 관련이 사실 검찰을 수사하는데 아마 제일 먼저 네. 소환해서 수사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어떤 사실적인 팩트가 많이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다른 뭐 홍문종이랄지 허태일이랄지 그런 분들로 수사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뭐 검찰의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조사가 될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